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진동 소리에 불편함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또 하트를 찍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녹음하는 폰 놓는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해놔야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원래 상담이랑 병원 갔던 이야기를 순서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집중해서 확 하는데 이 시작이 어렵죠. 일단 상담을 총 13회차를 했더라고요. 나는 뭐 10번, 11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 13회랑 상담을 다니면서 제가 병원에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상담을 한 바로 다음 병원 방문까지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걸 해보는 것도 그냥 다 저에 대한 기록 차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빅5 성격 검사를 하고 녹음 분량이 부족하면 다른 테스트를 몇 개 더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빅5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더 하면 편집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빅5까지만 하고 그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딱히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해볼까 말까 했던 빅5 성격검사 옆 카테고리의 테스트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목만 보고 실제로 뭔가 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빅5처럼 내용이 길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빅5 성격검사를 했던 카카오 같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마음날씨 카테고리에 한 50개 정도 되는 테스트 제목을 대충 훑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테스트 3개를 골라봤는데요. 제목만 보고 골랐기 때문에 실상 이 테스트를 해보면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른 3개의 테스트가 뭐냐 하면 음식과 행복,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죠. 그 다음에 나의 유머 세포는, 제가 남을 웃기는 것도 참 좋아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심 레벨 측정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가능하면 헛소리를 좀 줄이고 한 테스트당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진동 편집하느라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마우스 소리는 진짜 거의 안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소음 마우스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와 보면 나의 식습관 알아보기 13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루틴, 바로 식사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우리는 소소한 음식의 행복 속으로 푹 빠져듭니다. 이런 매일의 식습관이 실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의 식습관 함께 할까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미리 보면 달콤한 디저트가 제일 적고 그 다음이 짭짤한 감자칩, 그 다음이 야채 샌드위치, 그 다음 든든한 비빔밥이 제일 많네요. 근데 이게 단순한 테스트라기보다는 밑에 먹는 것 그 이상의 즐거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되게 많이 되어 있네요. 감정과 시기 행동.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식습관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테스트로 확인해보세요. 테스트 시작. 초조할 때 뭔가 먹고 싶어진다. 저는 오히려 뭔가 초조할 때는 덜 먹는 것 같아요. 심심할 때 무언가 먹고 싶은 기분이 든다. 완전! 우울해지면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을 풀고 싶다.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혼자라서 외로울 때 좋아하는 음식을 찾곤 한다. 혼자라서 외로울 때. 근데 저는 외롭고 힘들 때 사람을 찾지 음식을 찾진 않는 것 같아요. 무시를 당한 것 같을 때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을 푼다. 무시를 당한 것 같으면 저는 이거 입맛 떨어지는 일인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찾곤 한다. 약간 기분 전환의 느낌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것 같긴 해요. 불쾌한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무언가 먹고 싶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중간. 불안하거나 긴장되면 식욕이 더 오르는 느낌이다. 아니요, 저는 이거 아까 초반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긴장 상태가 되면 오히려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뭔가 먹고 싶어진다. 아니요.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약간 칼로리 소모가 급격하게 되니까 배가 고파지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음식으로 기분을 풀고 싶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질문이 다 되게 이상하다. 근데 저는 기분이 좋을 때 되게 많이 먹는 편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다지 음식으로 기분을 풀고 싶진 않아요. 기분이 상할 때면 식욕이 더 오르는 것 같다. 아니요. 지루할 땐 자연스럽게 무언가 먹고 싶어진다.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뭔가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럴 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먹는 것에 손이 가죠. 행복 성향 테스트 완료. 이어서 내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주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은 어떤 영향을 받고 뭐야 이거? 2개를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하라 그러니까 해볼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당신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매우 스트레스 받고 있다. 당신은 지금 지루한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인생이 지루한 건 늘 느끼고 있는데 요즘에 그 지루한 인생을 좀 안 지루하게 해보려고 뭔가 하나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짜증나는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별로 짜증이 안 나는데. 조금? 당신은 지금 즐거운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별로 중간? 당신은 지금 평안한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또 중간? 당신은 지금 우울한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저 이거 병원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깔려있는 우울한 감정이 있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우울 감정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그냥 그럭저럭 지나간 것 같아요. 병원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중간? 당신은 지금 불안한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 중간? 당신은 가치의 히어로 스탬프를 획득했어요. 행복 연구가. 뭐야 이게? 나는 누구일까? 나는 행복할까? 내 마음을 연구하는 나는 행복 연구가. 하고 안녕지수 테스트 참여 감사드려요. 카카오 가치와 친구가 되면 새로운 안녕지수 테스트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히미스타님은 52점 야채 샌드위치. 전체 참여자 중 야채 샌드위치는 30.7%예요. 이게 아마 많은 순서대로 2번째였나? 하여튼 중간이었어. 2번째 아니면 3번째였어. 야채 샌드위치. 대체로 건강한 식사를 하는 당신. 하지만 그런 당신에게도 가끔 스트레스는 찾아옵니다. 스트레스는 늘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을 것을 찾지는 않나요? 가끔은 기분 전환이 되겠지만 자칫하면 신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이거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을 것을 찾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마른 거랑 배고픈 거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배고프다는 느낌이 좀 들면 물 한 잔 먹어보고 가라앉으면 배고픈 거보다는 약간 목마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이제 뭘 먹기 시작하죠. 당신을 위한 팁! 바쁜 일상 탓에 우리는 식사를 건너뛰기도 하고 허겁지겁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하는 식사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해로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좋아하는 음식을 잘 차려 천천히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더 쉬워졌다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별로 의미 없는 조언인데요. 저 밥을 진짜 오래 먹어요. 물론 여럿이서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좀 속도를 맞춰야 하니까 저의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빨리 먹는 편이긴 한데 저는 회사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죄송한데 저는 점심시간 1시간을 온전히 밥 먹는 데 쓰고 싶으니까 다 드셨으면 먼저 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가면 1시간 안에 밥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분 안에 거의 마시듯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한 3, 40분 정도를 뭐 자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본인의 시간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밥을 먹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휴식이어가지고 같이 가자 하고 기다리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밥 먹는 거 기다려줄게 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먹는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진짜 예전에 연구소 사무실 다녔을 때 엉덩이를 이미 들고 테이블에 팔을 걸치고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불편한데 빨리 가시라고. 근데 자기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너무 싫고요. 근데 이거 어제 친구랑도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일을 하거나 지금 뭐 빨리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빨리 먹는데 제가 혼자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차리는 시간이랑 치우는 시간 제외하고 저는 항상 밥 먹는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책정을 해놓거든요. 이게 백수이거나 지금처럼 조금 근무가 일찍 끝나가지고 시간이 여유로울 때나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여유가 있다면 밥 먹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나의 휴식이니까. 어쨌든 저를 위한 팁이 저한테는 전혀 팁이 되지 못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거라서. 자, 내 또래인 40대 여성들의 결과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달콤한 디저트가 제일 적고 든든한 비빔밥이 제일 많고 야채 샌드위치가 2번째로 많은 거였네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순간 당신의 안녕지수 36점. 이 테스트를 하신 분들의 평균이 61점이라고 하는데 100점 만점에 저의 점수는 36점. 아직까지 좀 더 열심히 약을 먹고 좀 더 열심히 제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유머세포는 왠지 첫 번째 테스트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유머세포는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 감각인데요.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유머는 우리 삶에 꽤나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나의 유머세포는 열일하고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로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먼저 보면 유머세포 100%인 사람이 4.1%. 제일 적고요. 활기찬 유머세포랑 잠자는 유머세포가 중간 한 36, 35% 정도? 졸고 있는 유머세포가 24% 정도 되네요. 또 밑에 뭐가 많이 적혀 있어요. 유머가 사회적 분위기에 미친 영향. 왜 농담을 좋아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합니다. 당신의 유머 감각은 어느 정도인가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요? 심리학 연구랑 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웃기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남을 웃기면 행복해요. 저의 유머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유머 감각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 나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농담을 많이 한다. 많이 하죠. 그럼요. 누군가 불쾌하다면 그것에 대해 농담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이거 예전에 수기 언니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면서까지 개그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비밀보장 방송을 듣다 보면 은희 언니도 그렇고 수기 언니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된 상황에서 누가 농담을 하면 긴장이 풀린다. 요거는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농담을 해서 풀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절대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긴장된 상황에서 누가 농담을 하면 긴장이 풀린다. 중간 정도로 하죠. 가족, 친구가 웃을 수 있다면 나를 깎아내릴 수 있다. 전 늘 그런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 나는 재미있는 농담을 좋아한다. 좋아하죠. 불쾌한 농담이 아닌 이상 말장난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남을 웃기기 위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이래서 제가 힘든 걸까요?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웃을 수 있으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방한테 맞춰주기 위해서도 제가
스스로를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정말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는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을 다해서 잘해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친구가 나한테 이만큼 잘해주니까 나도 이 친구한테 이만큼 마음을 정성을 쏟아야겠다 라고 행동을 해주는 친구가 있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막 주면 쟤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걸? 쟤는 좀 우스운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상대방한테 좀 많이 맞춰주다 보니까 그냥 맞춰주는 인격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이 남한테 맞춰주는 인격이 나를 되게 깎아내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항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나는 남을 웃기기 위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깎아내린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남을 웃기는 일에 자신 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제가 웃기는 걸 잘하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웃기는 일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습니다. 나는 남이 농담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잘 웃는다. 완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남이 하는 농담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제 눈은 일자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노려보겠죠? 어쨌든 요거는 불쾌하지 않은 농담이나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때 잘 웃는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 웃긴 것들을 떠올리려 노력한다. 완전. 그래서 제가 약간 유튜브 중독이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4월 정도부터 시작된 너무 깊은 우울증, 그때부터 웃긴 거를 계속 찾아봤어요. 제가 고잉 세븐틴을 그때부터 봤거든요. 그때 에스파 자콘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땐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웃긴 것들을 떠올리려 노력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여러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유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 보통 농담 혹은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종 그 사람을 놀려 깎아내린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놀려서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1, 2, 3, 4, 5, 6, 7 중에 5번 정도?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요. 계속 얘기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나의 말재주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요거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보통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느낌이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느낌이다. 너무 재밌다. 에피소드가 정말 많다. 되게 초반엔 즐거워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재밌는 얘기라도 2시간, 3시간을 들으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제 기력 소진이 되셔가지고 약간 지쳐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즐거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6 정도? 내가 매우 그렇다는 양심이 좀 찔려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로 할게요. 나의 유머 감각은 내가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내가 우울하면 내 유머 감각도 같이 떨어지죠. 좀 너무 이상한 대답인가? 이거는 3번? 행복 성향 테스트 완료. 이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밑에 결과 보기가 있네요. 있는데 내가 또 행복 성향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 안 해도 되니까 결과 보기를 할게요. 히미스타님은 91점. 활기찬 유머세포. 100점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해도 100점은 아니에요. 전체 참여자 중 활기찬 유머세포는 36.2%예요. 이게 아마 두 번째로 많은 거였던 것 같아요. 활기찬 유머세포.
당신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유머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유머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마치 스테이크의 소스처럼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바와 좀 통하는 게 있네요. 제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일부러 더 좀 유머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특히 저의 그 유머 감각에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게, 자칫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을 때,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이런 유머를 해야지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제가 준비해간 유머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뱉은 유머들이 반응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스테이크의 소스처럼요 라는 말이 좀 저는 스테이크의 소스 특별히 없어도 되거든요. 정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을 위한 팁! 혹시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나요? 이런 때야말로 유머가 필요한 순간이죠. 오늘 하루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지수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오늘 녹음을 끝내고 나면 퀸즈아이 활동 첫 주 비하인드를 볼 거랍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가 좋겠죠? 과한 유머 때문에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욕심은 금물입니다. 아, 요것은 팁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유머가 필요한 순간인데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말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전 좀 약간 뭐든지 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욕심은 금물입니다. 내 또래인 40대 여성들의 결과는 유머세포 100% 가장 적고요. 잠자는 유머세포가 제일 많네요. 어머, 활기찬 유머세포가 3번째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의심 레벨 측정 테스트하기. 근데 이건 여성 문항밖에 안 되네요.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것도 하나 정도 더 해볼게요.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으세요? 닮은 꼴 스머프 캐릭터로 확인하는 나의 의심 레벨.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왠지 스머프에서 별로 안 좋은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아주 조금 있는데요. 자,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먼저 볼게요. 못마땅한 가가멜, 제일 많고요. 투덜이 스머프, 그 다음이고, 현명한 파파 스머프, 무한실내 아즈라엘. 저는 왠지 못마땅한 가가멜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거짓말과 행복,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근데 이 테스트 제목은 의심인데 밑에 쭉 길게 적혀져 있는 글들은 전부 거짓말에 관한 거네요. 거짓말의 두 얼굴, 보다 정직하게 사는 법.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테스트로 확인해보세요. 테스트 시작!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는 자신의 이익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에요.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는 자신의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고, 저는 좀 감정인간이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 좋으면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봤을 때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가 자신의 이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매우 그렇다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렇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므로 조직에 헌신하고 싶지 않다. 아, 이게 바로 접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제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직에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조금 미묘하다. 이거 조직에 헌신하고 싶지 않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그냥 돈 안 줘도 되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조직도 있고 내가 여기서 잘해봤자 뭐하노 라고 생각하는 조직도 있어가지고 중간으로 할게요. 내가 속한 조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서로를 모함한다.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제가 아까 말했던 돈 안 줘도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은 굉장히 서로를 잘 보듬어주는 그런 모임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은 서로를 모함하는 건 아닌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눈에 보여요. 모함 직전 단계가 아닌가. 아직 모함하는 걸 듣지는 못했어. 중간? 내가 약점을 보이면 친구나 동료가 이용할 것이다. 이것도 반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상대방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반반이에요. 이것도 중간으로 하자. 제 주변에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는 상황을 이용할 것이다. 제가 직접 당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렇다. 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잘 속는다.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 때도 있고, 얘기를 하자마자 아예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도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좀 세이더가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촉이 좋은 사람? 이런 거여가지고 거짓말이 잘 속는다. 저는 속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속는다보다는. 알고 있는데 얘랑 계속 같이 갈 거면 속아주고 얘랑 계속 같이 안 갈 거면 아휴 거짓말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최근에도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나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근데 통화한 친구랑은 계속 갈 친구여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도 제가 유머를 좀 이렇게 발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 좀 비웃어도 되냐? 이러면서 그 친구도 마음껏 비웃어라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을 잘 속는 건 아니고 속아줍니다. 전혀 속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으로 하자. 행복 성향 테스트 완료. 나 결과 보기. 그럴 줄 알았어. 히미스타님은 60점, 못마땅한 가가멜. 전체 참여자 중 못마땅한 가가멜은 33.7%예요. 근데 얘기했죠. 가가멜 나올 줄 알았다. 모든 것이 못마땅한 가가멜. 4가지 유형 중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얘기했죠. 저는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스머프들이 그저 못마땅한 가가멜처럼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을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불신의 눈초리로 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냐 안 믿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쪽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제가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깊게 가지고 가지는 않는 편인데 또 한 번 신뢰를 가지게 되면 또 되게 깊게 가거든요. 좀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나요? 무한 경쟁인 이 시대에서 어쩌면 그러한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일정 부분 당신을 지켜주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번 의심을 하고 본다라는 생각이 기본인 거예요. 그냥 제 기준으로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찝찝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불신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만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신중한 태도는 바람직하지만 근거 없는 불신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불신은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근데 B라는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A를 봤을 때 남들이 다 싫어해도 제가 보는 A가 괜찮은 사람이면 저는 A랑 잘 지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신뢰를 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고 누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B라는 굉장히 남들한테 신임이 두터운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제가 또 사람을 잘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좋아하는 B라는 사람을 저는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산드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위주로 믿는 편이기 때문에 저의 불신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네. 나의 불신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 불신과 신뢰가 한 문장에 들어가 있네요. 당신을 위한 팁! 찰스 칼렙 콜튼이라는 작가는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덮어놓고 모든 것을 믿을 순 없지만 혹시 지나친 편견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실현적 예언 이론에 따르면 내가 상대방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상대방 역시 나를 믿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상대방을 신뢰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 팁도 저한테 별로 소용이 없네요. 당연히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도 나를 좋지 않게 보고 내가 상대방을 굉장히 신뢰하는 눈빛으로 보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한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쓸데없는 의심으로 괴롭다면 냉정하게 아래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1번, 그것이 진실인가요? 추측이나 편견이 아닌 실제적인 진실인지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저는 뭐든지 근거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2번, 그 생각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당신의 의심을 멈췄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제가 근데 이 생각을 멈추건 안 멈추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스스로 괴롭고 덜 괴롭고 이런 건가? 그렇다면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겠네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면, 불신이라는 걸 멈추면 이제 저한테 스트레스가 좀 덜 올 수도 있겠다. 3번,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생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불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당장 필요한 불신인가?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해야 하는 일에 개뿔 쓸모없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잠깐 밀어놓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될 만큼 타격이 심한 불신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날은 이제 일 못하는 거지. 내 또래인 40대 여성들의 결과는 못마땅한 가감엘 33.5%, 역시 제일 많고요. 투더리 스머프, 현명한 파파 스머프, 무한실내 아즈라엘 순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자체가 별로 그렇게 서로 신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기가 되게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지금 한 5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아까 중간에 뭐 오토바이 소음이랑 밖에 애기들 소리랑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제가 또 말 더듬고 멍 때리고 한 거 빼고 나면 또 한 30분 정도 나오겠지. 그럼 테스트를 한 개만 더 해볼까? 좀 짧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은 거. 나의 공감 능력은 한번 해볼게요. 열문항입니다. 금방 할게요. 나의 공감 능력은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저 냉혈인간인가요? 슬픈 영화만 보면 폭풍 눈물을 흘려요. 저 오지라포인가요? 사람마다 다른 공감 능력. 지금 테스트로 당신의 마음을 확인해보세요. 자, 또 다른 분들 결과를 미리 보면 스펀지 심장 28%, 따뜻한 심장 25%, 딱딱한 돌 심장 27%, 얼음 심장 18%. 요 정도가 되네요. 나는 과연 어떤 심장일까? 사회계층에 따른 공감 능력의 차이. 사회계층에 따른 공감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치면 저는 공감 능력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측은지심이 만들어낸 진정한 상생. 측은지심 하면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이유는 개인주의자인데 측은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원래 트위터에서 봤던 명언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해당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여기에 측은지심이 적혀 있어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까요?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시작! TV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프죠. 나는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진짜 억울한 경우에. 타인의 불행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미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저는 타인의 불행이 마치 나의 불행인 것 같고 오히려 그 본인보다 제가 더 심하게 그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옳다고 확신이 들면 남의 조언은 필요 없다. 조언은 필요해요. 대신에 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것도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 속담 중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남이 부탁하는 거를 다 거절하지 못한다거나, 뭐 본인이 굉장히 유약해서 남들에게 약간 놀림거리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 좀 화가 나거든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약하다, 가난하다. 제가 좀 가난한 걸로 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스스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는 전부 제가 좋아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편인가요? 네. 화가 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화가 났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화가 나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나는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저 새끼가! 이렇게 하는 예,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중간으로 하죠.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한다. 저는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또 중간으로 할게요.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몇 층인가요? 1층, 2층 보면 이제 꼭대기까지 10층이 있는데 10층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1층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2층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난다. 아하,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불쾌한 것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정말 유쾌하게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저도 같이 웃음이 납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 성향 테스트 완료. 결과 보기. 히미스타님은 81점, 스펀지 심장. 전체 참여자 중 스펀지 심장은 28.4%예요. 100%가 아닌 게 좀 아쉽네요. 저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으나 중간에 이제 제가 급발진을 몇 번 한 관계로 점수가 깎일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력 1등 스펀지 심장. 이게 좋은 건가 봐요. 흡수력 좋은 스펀지처럼 당신은 평소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자기 일인 것처럼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타입이죠. 이게 제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같이 이겨내고 싶어요. 나도 힘들면 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내가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금전적으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면 같이 이겨내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바쁜 일이 있을 때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외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일하다가 중간에 사람들 길 찾아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 길을 찾아주고 와서 내가 조금 더 바쁘게 일을 해야 할지라도 그 순간을 좀 잘 못 지나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그것도 내가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남들의 사정과 마음을 잘 헤아리는 당신이기에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자꾸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상대방 마음을 잘 헤아리고 좀 잘 보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건 아니야. 저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건 아닌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저랑 있으면 편하고 좋고 어떤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를 얘기하고 싶고 엄청 이런 상담 같은 걸 잘해줘서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저로서는 조금 힘든 일이 그래서 상대방들이 저한테 집착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단어가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사람을 천천히 조금씩 좋은 점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맞추어갈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조금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 얘기했죠? 처음에 되게 잘해주면 그게 집착으로 돌아와가지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너무 단기간에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금씩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탈탈 털리는 거 아니야? 당신의 공감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스펀지 심장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 제목, 웃음, 유승도. 웃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잔잔히 빛이 세상 속으로 번져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가만히 보면 웃음이 사람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 밤하늘의 별빛을 가만 보면 웃음이 내 마음에 가라앉는다. 시집 작은 침묵들을 위하여 수로. 별로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웃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네요.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시입니다. 당신의 배려심이 당신 주변을 밝히는 따뜻한 불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도 배려와 봉사의 자세를 배우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바로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 따뜻한 배려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혼자만의 배려로 느껴지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당신이 베푼 그 마음이 당신을 돕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내 또래인 40대 여성들의 결과는 스펀지 심장, 따뜻한 심장, 딱딱한 돌 심장 3개 다 29%, 29.3, 29.4, 29.9 이렇네요. 얼음 심장이 11.4. 그리고 아까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몇 층인가요? 에서 제가 2층이라고 했는데 전체 중에 5%가 2층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3, 4, 5, 6, 7층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5층이 제일 많네요. 이게 되게 애매할 때 중간을 찍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을 때 그냥 대충 5층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4개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넘게 녹음을 했는데요. 편집하고 나면 40분 안 되게 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상담했던 거랑 병원 갔던 거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쭉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볼 거고요. 혹시나 또 준비가 안 된다면 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주 연속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